제가 소개할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첫 여름 완주라는 소설입니다. 성우 손율매는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선배 고수미의 고향인 완주 마을을 찾게 됩니다. 열매는 그곳에서 합동 장의사 겸 매점을 운영하는 수미 어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목소리에도 이상이 생긴 열매는 수미 어머니의 매점을 지키며 각양각색의 완주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 같은 수수께끼 청년 어저귀 강동경, 춤은 좋아하고 슬픈 이야기는 싫어하는 옆집 중학생 양미, 시골을 잡아준 강아지 샤넬과 함께 사는 배우 정혜라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여름 한철 저마다의 완주를 이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덩이 속에 있으니 열매는 전보다 더 또렷하게 냄새와 소리를 느꼈다. 원래 밤의 숲이 품고 있던 여름 여치들의 청아한 음색과 가지와 가지를 옮겨가는 밤새들의 날갯짓과 여린 가지를 우르르 들추다 내려와 열매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골짜기 바람 외에도. 이 책은 여름을 타깃으로 출간된 소설이지만 요즘 같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첫 여름 완주는 배우 박정민 님이 운영하시는 출판사 무제에서 선보인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염두에 두고 쓰여 장편 소설이지만 대사와 지문이 사용된 책입니다. 배우 고민시, 김도훈, 최양락, 염정아 등이 참여한 오디오북은 윌라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종이책을 먼저 읽고 오디오북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오디오북을 즐겨 들으시거나 종이책이 버거우신 분들도 가볍게 들어보시며 함께 여름을 완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지영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큰 방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두 주인공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삶에 큰 상처를 입고 스스로 3번이나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전직 피아니스트 유정, 그리고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마지막 날들을 기다리는 윤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교도소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차갑고 불편했던 시간이었지만 짧은 대화를 이어가며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자와 삶을 포기하려는 자, 아이러니하게도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통해 다시 삶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단순히 두 인물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죄와 용서, 삶과 죽음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과 짧은 면회 시간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결국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누군가의 사랑과 이해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을 때, 그러한 질문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소녀와 평범한 소년의 이 세상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일본 로맨스 소설책 추천 제26회 전격 소설대상 미디어 커커스 문고상 수상작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에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2020년에 출간되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청춘 로맨스 소설입니다.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독자와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활자로 전해지는 서정적인 감성과 인물들의 세밀한 감정 묘사가 책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고등학생 카미야 토르와 같은 반 소녀 마오리입니다. 마오리는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잠이 들면 하루 동안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병입니다. 즉, 오늘 만난 일들도 함께 웃었던 순간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내일 아침이 되면 전부 잊혀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복되는 만남, 그리고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더 진실하게 살아내려는 그들의 모습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을 통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진심 속에서 살아 숨쉰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만약 내일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이 소설은 답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책장을 덮은 후에도 한동안 여운이 남고 사랑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의 도는 짧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결국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혹시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책 추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최진영 작가의 단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제목처럼 주인공 목화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화는 어린 시절 동생 금화가 숲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목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화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죽음에 놓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꿈이죠. 처음에는 이게 그냥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이 꿈이 현실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능력이 목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능력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능력을 기적이라고 믿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 힘을 부담스러워하셨고 목화 역시 처음엔 그 힘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화는 이 능력을 기적이나 저주가 아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책은 그렇게 목화의 성장과 깨달음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관련된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랑은 끝이 난 뒤에야 사랑이 아니었음을 안다. 어떤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사랑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사랑은 너무 멀리 있어 끝이 없다. 어떤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 시작이 없다 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목화를 도와주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 목화와 남자가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도 함께 있어서 단순히 무거운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